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합과 대운 세운의 관계입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한 거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삼합과 방합을 대운 세운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실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런 영상을 이런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광고 방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사주 잘사주님이라고 계세요. 잘생기신 분이세요. 잘사주의 빅데이터 철학관. 이게 블로그 이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름인데요. 네이버에다가 잘사주의 빅데이터 철학관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주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운영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좀 에세이적이어가지고 저처럼 말랑말랑한 사람이 보기에는 참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잘사주의 빅데이터 철학관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글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명리도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니까 또 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방송 끝났고요. 합과 대운 세운의 관계 그거를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명식이나 하나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유금 그리고 정유 무오 진짜 아무거나 막 적을게요. 그리고 신미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계묘대운이 왔다고 해볼게요. 계묘대운이 오게 되면은 쉽게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가 10년 동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동안 해묘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0년 동안 해묘미가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10년 내내 이 해수하고 미토가 묘목이 묶여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강한 목기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사건이 발현될 때는 언젠가 하면요, 세운에서 당연히 해, 묘, 미가 올 때도 발현이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운에서 사, 유, 축이 올 때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발현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 계묘대운에서 해묘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세운으로 해, 묘, 미가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얘가 조금 더 강해진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세운으로 사유축 반대되는 금기운이 오게 되면요, 이 목기운과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명식에 따라서 그 변화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명식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묘 반합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유금하고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럼 윗사람과의 어떤 충돌, 여기서 이제 충돌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즉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윗사람과의 변화, 배우자 궁으로 인해서 직업적인 변화, 또는 배우자로 인해서 뭐 윗 어르신들과의 어떤 변화 이런 게 일어나는 거고요. 마침 여기에 이제 미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랫사람 자리까지 함께 가지고 가면서 묘목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 생지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생지는 삼합의 생지니까 없던 것을 갑자기 확 일으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묘지는 뭐 인묘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을 안 드리죠. 묘지는 기존에 누적돼 왔던 일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면 해묘미가 됐을 때 배우자 궁으로부터는 갑자기 확 발생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식궁 또는 아랫사람 자리로부터는 기존에 쭉 누적이 되었다가 갑자기 드러나는 일, 갑자기는 뺄게요. 누적되었다가 드디어 드러나는 일, 그게 합체돼서 묘목으로 드러났다. 근데 그러면서 직업궁을 건드리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제일 만만한 게 제 명식이니까요. 제 명식, 실존 명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호대운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오 반합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럼 10년 동안 뭐다? 10년 동안 인오 반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10년 동안 인호 반합을 하고 있는데 인호술이 올 때보다 신자진이 왔을 때 조금 더 이 오화가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대운이 경호대운이다. 그럼 10년 동안 인호 반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운에서 인호술이 오는 것보다 세운으로 신자진, 반대되는 신자진이 왔을 때 지금 이명식 같은 경우에는 신자 반합을 하면서 요 대운의 오화랑 크게 충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적인 변화가 온다 또는 이동이 생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건강적인 또는 심리적인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수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진토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신금, 자수, 진토가 갖고 있는 십성적인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또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신금은 생지잖아요. 생지니까 갑작스럽게 크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자수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진토는 묘지니까 누적된 일. 과거서부터 누적되었던 일이 그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뭐 임신대운이 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천간을 배제하고 지지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임신대운이다. 그럼 신자진에 신이 들어왔죠? 그럼 10년 내내 신자 반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세운으로 하위운으로 신자진이 들어올 때보다 그때도 변화가 있긴 있겠지만 인호술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다? 10년 내내 신자 반합을 하고 있는데 세운으로 인호술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운이 상위운이고 세운이 하위운이 되잖아요. 그럼 이 인호술이 상위운의 이 수기운을 크게 건드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음양의 이치거든요. 왜냐면 음양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이렇게 5대5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조정작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5대5로 계속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한쪽이 더 많았다가 한쪽이 더 많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음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양을 쓰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5대5를 맞추기 위해. 반대로 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반대로 음을 쓰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진을 형성하고 있는 대운에서는 세운으로 인호술이 왔을 때 반대되는 기운이 왔을 때 오히려 크게 상충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더 크게 생기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방합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 주세요. 근데 방합은요, 기본적으로 삼합하고는 달리 세 글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술, 신유, 그리고 또 어떻게 해볼까요? 경진, 정미. 자, 여기 신유술 중에 유술이 있죠. 근데 붙어 있네요. 그럼 대운으로 만약에 갑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신유술이 10년 내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떨 때 변화가 클까요? 세운으로 나무가 들어왔을 때 변화가 크겠죠? 그리고 신유술이 이렇게 돼 있게 되면은 나무에 해당되는 육친이 무엇인가? 갑목만 보시지 말고요. 사주 원국에 을목이 없더라도 갑을목에 해당되는 육친이 무엇인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도 아직 금이 너무 강해졌으니까 금이라는 환경이 세팅이 되고요. 나는 금이라는 환경에서 요 금이라는 녀석이 너무 커졌으니까 나는 목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임진, 신, 그리고 묘. 네. 근데 갑자대운에 인년이 왔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대운상에서 10년 내내 신자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임묘진도 세운에서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학자분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요. 대운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수기운이 강해진 게 맞습니다.
수기운이 대단히 강해졌는데 그 와중에 이게 뭐 신자진이 깨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임묘진, 목기도 세운에서 강해졌다. 그럼 대운에서 수기운이 강해졌는데 세운에서 목기도 강화됐으니까 결국에는 수생목의 구조로 흘러가겠구나. 저는 그 극자연주의 스타일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대단히 즐겨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비가 왔다고 해서 물이 고이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뭐 신자진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임묘진이 되면 뭐가 깨지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뜨거운 여름이니까 물이 와도 고일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주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건조한 여름이라 할지라도 폭우가 쏟아지면은 자그마한 물 웅덩이는 생기겠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증발하겠구나.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응용하신다면요. 같은 글자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한 대운에선 변화가 크겠죠. 예를 들어서 인, 일주인데 인목이 이렇게 많다. 네. 그러면 5대운이 왔을 때 인호반합 하면서 화기운이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세운에서 신자진이 오게 되면은 변화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은 그 삼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합이 형성되는 대운에서 변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응용하시자면은 뭐 사화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시다. 그럼 유대운 같은 때에서 해, 묘, 미, 세운이 오면은 변화가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셋 중에서 언제 변화가 가장 크느냐를 물어보신다면은 왕지, 세운이 왔을 때가 변화가 가장 크겠죠. 왜냐면은 10년 내내 인호반합하고 있어서 오화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수가 들어왔을 때 변화가 가장 크겠죠. 마찬가지로 사화가 3개가 있다. 그러면 10년 내내 유대운에서는 사유 반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묘미 중에서 묘목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가장 크겠죠. 왜? 왕제끼리 부딪히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명식이 실제로 있으시다면요. 저는 저 인목이 순수한 나무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 안에 지장간에 보면은 나무가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호 반합을 할 때 이 목기가 화기로 다 설기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간이나 담낭, 네, 만약에 이런 명식이 정말 있으시다면 간이나 담낭 조금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가뜩이나 인목은 강한 목기가 아닌데 인호 반합하면서 전부 다 화기운으로 옮겨 붙어가기 때문에 이 목기가 설기되는 것이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삼합이나 방합을 세운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세월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오류가 생기면은 이 오류가 왜 생겼지? 관찰하시면서 쭉 심도 있게 한번 보시다 보면은 또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